처음엔 하버드 대학과의 갈등에서 시작됐습니다. 2023년 9월 중동 가자지구 분쟁이 발생한 이후에 미국 캠퍼스는 팔레스타인에 대한 동정 여론과 반 이스라엘 정서의 온상이 됐습니다. 하버드 같은 동북부 명문 대학들 같은 경우는 이 이슈에 대한 시위로 몸살을 앓았죠. 트럼프 2기 출범 이후에 트럼프 대통령은 이걸 서구 사회에서 오랜 역사를 가진 반유대주의, anti-Semitism이라고 규정을 하고 대학들을 압박해 왔습니다. 반유대주의는 기본적으로는 친이스라엘 성향인 공화당, 여기서 더 나아가서 극우 네타냐후 행정부를 적극 지지하는 트럼프 행정부가 하버드를 포함한 명문 대학들을 압박하는 명분으로 동원하는 것일 뿐이고, 그저 대학 간은 이스라엘의 잔혹한 공격 행위에 격분했을 따름이죠. 그 후에 트럼프 대통령과 400년 가까이 된 세계 최고의 사립대 갈등은 지속적으로 고조되어 왔습니다. 하버드가 트럼프의 압박을 학문과 사상의 자유에 대한 침해라고 반발하고 나선가 하면 트럼프의 행정 조치에 대해서 각종 법정 다툼도 벌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반면 트럼프 행정부는 하버드대에 대한 3조 원이 넘는 재정 지원을 중단하고 외국인 유학생 비율을 지금의 절반 이하로 떨어뜨리라는 압력도 행사하고 있습니다. 이제 트럼프 행정부는 하버드를 넘어서서 외국인 유학생 전반에 대한 탄압으로 응수하는 중입니다. 처음에는 미국 대학 내에 중국인 유학생을 타깃으로 삼는 듯 하다가 지금 거의 무차별적으로 외국인 유학 전반에 대한 규제로 확산 중입니다. 5월 27일부터 이 소셜미디어 심사를 명분으로 신규 유학 비자 인터뷰를 전면 중단한 상태죠. 또 그러다 보니까 신규 유학길이 미국의 경우에는 잠정적이나마 막혔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이 경우는 일부 국가가 미국인 학생들에 대한 소셜미디어 심사를 하고 있다는 터무니없는 명분을 들어서 오히려 거꾸로 미국도 소셜미디어 심사를 하겠다 이렇게 나선 거죠. 동시에 미국 내 유학생의 등록 제재도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수 유학생들 신분이 공중에 떠버릴 가능성이 높아졌죠. 신규 유학이나 유학생 신분 보장은 결국 장기적으로 풀리기야 하겠습니다만은 유학 생활이 그 과정에서 계획과 틀어지고 경제적 비용이 급증하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인기가 시들해지던 미국 유학이 급감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미국 내에서도 유학 억제 정책이 황금알을 낳는 거위에 배를 가르는 짓이다, 이런 비판들이 거세지고 있습니다. 일단 미국 내 외국 유학생의 수가 100만 명이 넘는데 이게 미국 대학생 전체의 5% 이상입니다. 그리고 이들을 통해서 주요 미국 대학들이 벌어들이는 수입이 매년 수십조 원에 달합니다. 더욱이 미국에서 공부한 분야, 주로 이제 STEM이라고 합니다만은 과학, 기술, 공학, 수학, 이 분야의 유학생들은 졸업 후에도 본국으로 돌아가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미국 내에서 일하거나 창업하죠. 그러다 보니까 당장의 수입은 둘째치고 미국 경제의 장기적인 성장 잠재력만 갉아먹는 거 아니냐, 이런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자, 오늘 읽은 뉴욕타임스 5월 30일자 국제면 기사는 오면 하단 통기사인데요. 하버드대와의 갈등이 유학 억제 정책으로 확산됐다기보다는 하버드대 사례에서 상대에 대한 공격과 자신에 대한 비판에 대처하는 트럼프의 방식이 잘 드러난다, 이런 기사를 읽어보겠습니다. 여기 보시는 것처럼 제목은 If he attacks, it's your fault. 트럼프가 공격하면 그건 공격당하는 당사자 잘못이야, 이런 제목인데 트럼프의 태도가 늘 그렇다는 거죠. 트럼프는 자신에 대한 비판을 결코 견딜 수 없어 하는 사람입니다. 비판을 한 상대의 집중 포화를 퍼붓고 그건 전적으로 상대 탓이라고 공격하길 즐긴다는 겁니다. 동시에 모든 적이 아니라 그러면 힘들어지니까 한두 상대를 골라서 사례를 만든다는 겁니다. 우리 군대 용어 가운데 시범 케이스로 조진다, 이런 얘기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는 건데 하필이면 하버드대가 걸려들었다, 그런 얘기입니다. 지난 5월 29일 이 백악관 정례 브리핑에서도 트럼프가 하버드대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갑작스럽게 연방기금 지원을 중단하기로 한 데 대해서 그들 스스로가 자신들을 망치고 있다, 하버드대가. 이렇게 총평하고요.
자신도 미국 고등교육에 잘 가꿔진 보석을 망치고 싶지는 않다면서도 하버드대는 우리 조국을 지극히 멸시하고 더욱더 상황을 악화시키고 있다. 이렇게 비난했습니다. 하버드대에 대해서 자신이 꺼낸 압박 카드가 문제가 아니라 결코 그건 문제가 아니고 그 카드에 강경하게 맞서겠다는 하버드대야말로 문제라는 시각이죠. 그러면서 그런 예도 들었죠. 언론에 많이 소개가 됐습니다만 하버드대가 그렇게 강경하게 맞서지 그런데 컬럼비아대 같은 경우는 비교적 유연한 절충안을 들고 나오지 않았느냐 뭐 이런 지적을 하는 거죠. 이 트럼프의 실행 전략 가운데 이 비난 회피와 공격 방식은 굉장히 특징적이라고 봐야 됩니다. 제가 한번 설명드린 관세 정책에서 보는 특징도 있죠. 일단 크게 지르고 협상으로 뭔가를 조금이라도 얻으려 들고 그걸 자신의 치적으로 치부하는 거죠. 이걸 크게 가고 나중에 협상한다. Go big and deal later 전략이라고 이름 붙일 수 있는데요. 뭐 관세 정책이나 트럼프 정책의 상당 부분이 이렇습니다. 처음에 그냥 확 지릅니다. 그리고 개별적인 협상을 통해서 약간이라도 얻어내려고 합니다. 그러면서 자신이 협상의 왕이라는, 협상의 대가라는 평판을 유지하고 싶어 합니다. 이 전략과 함께 이 시범 케이스를 만든다. Make an example 전략도 쌍두마차를 이루는 전략이라고 하겠습니다. 실행 전략인 거죠. 특히 자신에 대해서 비판적인 상대에 대해서는 일관되게 이렇게 시범 케이스를 만드는 전략으로 맞서왔다는 건데요. 이 기사가 제시하는 사례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트럼프가 재당선되기 전에 4가지 혐의로 연방과 특정 주로부터 형사소송이 제기됐고요. 또 특정 개인들로부터는 민사소송을 제기당하기도 했습니다. 근데 트럼프는 재당선되고 나서 이들 소송을 대리하는 로펌을 가만두지 않았습니다. 가차없는 보복을 진행해서 항복선언들을 이끌어내려고 해왔죠. 그러면서 이 또한 그들 잘못이다. 이 로펌들의 잘못이다. 라고 주장을 해왔습니다. 트럼프 행정부 1기 요직을 지낸 인사 가운데 자신한테 비판적으로 돌아선 사람들도 몇몇 있었는데요. 이들에 대해서 공공연하게 보복을 하면서 그들 탓이다라고 공언했습니다. 또 대선 기간 중에 그런 사례들도 있었죠. 왜 할리우드 유명 인사들, 예를 들어서 브루스 스프링스틴이라든가 비욘세, 또 오프라 윈프리, 버너 같은 사람들에 대해서 원색적으로 비난했죠. 유럽 투어 중이었던 스프링스틴이 트럼프를 부패하고 반역적이다 이렇게 비판하니까 미국으로 돌아올 때 보자, 가만 안 두겠다 이렇게 얘기까지 했습니다. 그리고 다른 유명 인사들에 대해서도 대규모 수사를 지시하기까지 했습니다. 하버드대에 대해서도 이렇게 얘기한 적이 있죠. 하버드대는 싸우기를 원합니다. 자신들이 얼마나 영리한지 보여주고 싶어 하는 거죠. 그렇다면 엉덩이를 한번 제대로 걷어차줘야죠. 그러니까 상대를 공격하면서 상대의 잘못 때문에 불가피하게 그런 보복을 당한다. 이런 이미지를 심으려고 하는 겁니다. 글쎄요, 뭐 트럼프답다고 해야 될지 일기와 마찬가지로 혼란을 가중시키고 적대감만 키우는 트럼프가 왜 미국 정치의 답이라고 생각하는 유권자들이 그렇게 많은 건지 이런 의문은 결코 해소되지 않은 채 트럼프 2기가 흘러가고 있는 중입니다. 자, 지금까지 김방희였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의 성공을 응원합니다. 고맙습니다.